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남북 연락사무소 통화와 군 통신선 전화에 모두 응답했습니다. 이번 남북 통신 연락선 연결 의미와 또 남북 관계의 전망,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55일 만에 다시 연락이 재개된 건데 일단 이번 통신 연락선 재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도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다. 예. 청신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 남북 관계가 대화도 없고 또 교류도 없는 답보 국면, 정체 국면이었다고 평가했다면은 이번 이 비록 기술적인 측면이지만도 통신선이 복원됐다는 것은 남북 대화로 전환하는 계기점, 그런 측면에서 의미 부여할 수 있고 또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휴전선을 사이에 둔 이 긴장 관계가 지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고 혹시 충돌을 할 때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다, 청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은 여전히 적대 정책 철회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남북 관계가 항상 그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이 통신선 복원됐다 해가지고 곧장 남북 간의 교류 대화 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도 보면은 통신선이 복원되고 나서 한 13일 만에 또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북한이 또 이 이중잣대 철폐라든지 적대 정책 폐기라든지 이런 조건을 내겠는데 이러한 그 북한의 선결 과제로 내세운 것이 남북관계 파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냐 아니면은 대화 국면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인지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 발전 운운하면서 또 김여정 또 담화를 통해 가지고 종전선언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그까지 이야기를 볼 때 아마 이번에는 쉽게 탄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아마 그 조만간에 남북 간의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의 어제는 북한이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모두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겠죠. 그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대면 대화는 아니더라도 화상 회담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측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발언, 이런 언급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김성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그 북한 입장에서 유엔 무대에서 적어도 그 미국인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에 대한 이중잣대 하지 마라. 적대 정책 하지 마라. 그 적대 정책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북한이 보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한미 합동부사훈련과 주한미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은 이것은 그 남북 관계에서 왈가왈부할사항이 아니고 한미 간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고 남북 관계가 발전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어느 정도 평화협정 이것이 채택이 된다 한다면 그때 가서 한미가 한반도 정세 전반을 종합평가한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다 생각하고 또 과거에도 보면은 북한이 주한미군, 북미 관계가 좋을 때도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민 교육용으로서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김성 이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좀 대북 적대 정책 폐기하면서 좀 더 분위기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오라는 그런 압박의 메시지에 방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최근에 그동안에 이제 교착 상태였던 남북 관계 어떤 변화의 움직임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최근에 좀 행보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난달 그러니까 9월에만 무력 시위가 3번 있었고 담화가 3번 있었습니다. 이 강원 양면의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그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막 그런 차원에서 네네. 미사일도 발사하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또 대화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예. 그렇게 하죠. 유화적인 또 그런 제스처도 보이고요.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나 우리나 때론 기싸움도 하고 하지만도 그러나 이 북한의 이러한 그 강원 병행 전략 지금 이제 제가 이 통일선 복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의미를 부여한 것은 혹시나 북한이 통신선을 복원한 상태에서 예. 또다시 장외에서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장내에서는 말로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압박하고 또 장외에서는 미사일 발사라는 긴장 고조를 통해서 압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강원 병행 전략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련 측면의 이유를 좀 더 깊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북한도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가 있죠.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의 성공적인 거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화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오늘 4일 통신을 복원하고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일 한 그 정도까지는 강원 병행 전략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10월 하순 11월 이렇게 점점 시간이 베이징 올림픽의 시간으로 다가간다면 다가갈수록 좀 더 남북 대화, 교류 이게 방점으로 두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대화에 이제 방점이 찍힌 전략으로 바뀐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좀 제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기대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도 이렇게 남북 관계 단절돼 가지고 다시 복원되고 하면은 고위급 회담 또 그리고 교류협력 활성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위급 회담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 비상방역 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면 고위급 회담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신의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 대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은 쉽지 않겠지만 화상을 통한 고위급 회담, 의사소통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선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왔다라고도 했는데 제재 완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경우에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선순환돼야 된다. 지금 현재 남북 이 통신선이 복원됨을 해가지고 대화를 갈 수 있는데 이 대화가 남북 간의 대화만 가지고 북한의 생존과 발전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북미 대화에 있어 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해달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슨 화상 장비라든지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면제 또는 예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 미국은 의회라든지 관료들이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깊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 봐서 지금은 이제 제재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의 관료들은 제재 완화도 좋지만 또 그 전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입장은 선 비핵화 조치 후 제재 완화. 북한 입장에서는 선 제재 완화 후 비핵화 조치. 이 선후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좀 창의적인 좀 뭐랄까 전략이랄까 이것을 해가지고 중재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 아마 북한의 체제 보장에서 가장 초보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종전선언 문제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제재 완화 부분도 아마 정의원 장관의 제재 완화는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이 제재 완화해라는 것이 아니고 예. 스냅백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했을 때 북한이 또한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는 핵능력 강화를 가면은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 되는 그런 스냅백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제재 완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미가 이 예. 말을 맞으면은 충분한 해법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남북미가 이 말을 맞대면 충분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25일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몇 차례 했지만 쉽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북한이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과거처럼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뭐 2박 3일을 간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서울에 온다든지 예. 그러한 2박 3일 행식의 이러한 그 과거 행식의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않다.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2018년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판문점에서 수행원을 최소화하면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개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만약 한다면은 원포인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더 나아가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상 정상회담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화상회담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고 지난번에 이 북한이 통일선 복원할 때 우리가 화상 이 회담을 위한 시스템이랄까요, 장비랄까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이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면제를 받은 이런 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내부에서 화상회의를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대면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원포인트 판문점 회담 또 화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남북통신연락선 연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